안녕하세요. 암 전문의 김자영 원장입니다. 자, 우리 종양 미세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종양이라는 거는 암이라는 뜻이고 전이암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미세한 환경이 암세포의 전이, 성장을 돕는다. 그래서 제가 크게 7가지 카테고리 말씀드렸어요. 이 7가지가 금세포 성장을 돕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하나씩 어떻게 하면 이 환경을 막을 수 있는지 그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 갖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염증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항염작용을 하는 치료, 약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어요. 자, 오늘도 2번째 시간으로요. 종양 미세 환경에서 너무도 중요한 암세포 성장을 돕는 환경, 혈소판이 작용하는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혈소판이 어떤 식으로 전이암을 만들고 성장시키고 항혈소판 치료 어떤 것이 있는지 약 2가지 소개하려고 해요. 물론 한 가지는 여러분 너무도 잘 알죠. 아스피린이라는 약이고요. 다른 한 가지는 어떤 약이냐면 바로 오메가3예요. 근데 오메가3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 시간에 항염작용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염증의 종결자다. 이 이야기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이 오메가3가 항혈소판 작용도 있다. 이 이야기까지 오늘 자세히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혈소판이 왜 어떤 식으로 암세포의 전이와 성장을 돕는가? 자, 우리가 혈액 검사하면요 혈소판 수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는 원래 혈관에서 순환하고 있는 혈소판이 있죠. 그러면 혈소판이 있는 것만으로 암세포를 키운다는 거냐? 이제 그게 아니라요. 이제 혈소판은 우리 혈관 안을 순환하다가 혈소판이 필요하다라는 신호가 오면은 그 신호에 의해서 활성화가 돼요. 그러면 활성화가 되면 자기를 부르는 곳으로, 자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곳으로 달려가서 혈액 응고와 관련된 그 작용을 하는 게 이제 혈소판인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암세포는 혈소판을 활성화시키는 신호를 자꾸 보낸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혈소판을 이용하냐면 첫째는 암세포가 전이암이 될 때 우선은 혈액 안을 순환해야 되잖아요. 자, 이때 혈소판에 붙어서 잘 가요. 자, 혈소판을 붙이고 가면 어떤 점이 좋으냐면 면역세포들이 이 혈소판 때문에 암세포를 잘 인지를 못해요. 그래서 암세포가 몇 개의 혈소판을 이렇게 붙여놓고서는 마치 혈소판을 이동수단으로 이용해서 혈액을 순환한다. 자, 2번째는 암세포가 아무리 혈액 안을 순환한다고 해도요, 그 안에서 자라나는 게 아니라요, 실제로 전이암이 되려면 어떤 기관으로, 어떤 장소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간이라든지 폐라든지 뼈라든지 뇌로 가야지 전이가 실제로 일어나는 건데, 혈액 안에서는 24시간 이내에 사멸하게 돼 있어요, 암세포도. 그런데 사멸하지 않고 어떤 기관으로 들어가려면 혈관 안에 돌다가 혈관에서 빠져나가야 돼요. 우리는 혈관이 긴 관으로 그냥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혈관은요, 혈관 내피세포라는 게 쭉 줄지어서 그 관을 이루고 있는 거거든요. 이때 암세포가 이 혈관을 빠져서 어떤 기관으로, 폐라든지 간으로 들어가려면 혈관 내피세포 틈을 열어서 그 틈 사이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때 이 틈을 열어서 들어갈 때 이때도 혈소판을 이용하면 아주 용이하게 들어갈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암세포의 순환, 전이에 도움을 주는 게 이제 혈소판인 거예요. 자, 그 다음 3번째, 혈소판이 또 암세포 성장과 관련이 어떤 식으로 있는지에 대해서 작년에 2025년도에 네이처지에 아주 중요한 또 논문이 실렸어요. 자, 이 논문은 아스피린이 어떤 기전으로 폐에 만들어지는 전이암을 억제시키는지 그 기전을 밝혀낸 건데요. 자, 아스피린이 이제 항혈소판 작용을 하는 기전이 스롬복산 A2라는 성분이 만들어지는 걸 억제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억제시켰더니 T세포 면역이 증가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혈소판이 활성화될 때 같이 활성화되는 스롬복산 A2가 활성화되면은 이것을 처리해야 되는, 인지해야 되는 T세포의 면역이 감소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소판이 활성화되면 T세포 면역이 감소되면서 전이암 암세포의 성장을 돕더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혈소판이 면역하고도 관련이 있더라는 거죠. 자, 그 다음 4번째는 이것도 아스피린 연구에서 나왔는데 2025년 작년에 대장암, 직장암 대상으로 아스피린 연구한 임상이 발표가 됐어요.
자, 이 임상은요, 1기에서 3기로 진단받은 대장암, 직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예방 차원으로 3년 동안 아스피린 160mg을 매일 복용했을 때 이것을 복용한 군이 복용하지 않은 군보다 재발 위험도가 51%에서 58% 감소했거든요. 이 연구에서는요, 대장암 환자 중에 특정한 유전자 변이가 있는 환자들만 대상으로 했어요. 어떤 변이가 있는 환자였냐면은 PI3K라는 유전자 변이가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했는데, 대장암, 직장암 환자 중에서 한 30에서 40% 정도가 이 유전자 변이가 있다고 해요. 근데 이 변이가 있는 환자들이 아스피린을 복용했을 때 재발 위험도가 51에서 58%가 낮아졌다. 자, 이 PI3K 유전자 변이가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PI3K라는 단백질의 발현이 많아져요. 이 단백질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암세포 성장과 생존을 돕는 단백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재발률을 높여주는 단백질인데, 아스피린을 복용하면 이 단백질의 발현율이, 그러니까 이 유전자의 발현을 억제시켜 주더라. 그게 맞다는 거를 이제 증명하는 임상 논문이 2025년도 NEJM이라는 아주 공신력 있는 논문지에 발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아스피린이라는 약이 혈소판 억제와 함께 PI3K라는 아주 중요한 암세포를 성장시키는 단백질의 발현도 억제시켜 주더라. 근데 이제 이 PI3K라는 거는 이제 대장, 직장암 말고도 유방암이라든지 기타 암에도 변이가 꽤 있는 유전자 변이거든요. 방금 전에 제가 세 번째 때 아스피린이 항혈소판 작용을 하면서 T세포 면역도 올려줬다라고 얘기했고, PI3K라는 유전자 변이의 억제에 관련을 하면서 암세포 성장을 억제시켜줬다. 이 연구까지도 지금 발표된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이제 네 번째 이 PI3K 관련해서는 항혈소판 작용보다 원래 아스피린이 진통 소염 해열제로 만들어진 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소염작용, 항염작용과 조금 더 관련이 있는 작용으로 이 PI3K가 억제되는 거기는 해요. 그런데 중요한 점은 진통 소염 해열제 작용으로 먹는 용량은 원래 고용량이거든요. 보통 300mg 이상. 근데 이 연구 논문에서는 160mg 저용량으로도 이 PI3K라는 암세포 성장을 돕는 단백질 발현이 줄어들었다. 항혈소판, 항염작용, 이것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작용에 의해서 암세포가 혈액을 순환하고 전이가 될 기관으로 가서 자라나는 것을 막는 데 큰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 이랬을 때 제가 이제 처음 시작할 때 항혈소판과 관련된 약 두 가지, 아스피린하고 오메가3 말씀드렸어요. 자, 아스피린은 너무 유명한 약이죠. 그리고 제가 아스피린 프로젝트 시리즈 이전에 방송했었고, 거기서 아스피린 복용하는 방법까지도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위험하지 않게 안전하게 복용하시려면은 그 영상을 꼭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스피린은 위장관 출혈이라든지 뇌출혈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꼭 감안하고 드셔야 되는 약이고, 60세 이상의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드셨을 때 득이 더 많을 거냐 아니냐를 반드시 고려하고 드셔야 돼요. 그래서 그 영상을 꼭 보시고요. 두 번째, 오늘 제가 좀 집중하고 싶은 거는 오메가3예요. 이 오메가3가 참 대단한 약인 게, 항염작용으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었고, 근데 항염작용에서도 너무 중요한 게 염증 반응의 종결자가 되는 성분들을 만들어내는 게 이 오메가3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오메가3가 항혈소판 작용도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수술하실 때 드시면 안 돼요 하는 약 체크하는 거에 보면은 대학병원에서 오메가3도 드시지 말라고 하거든요. 오메가3도 항혈소판 작용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이 오메가3 같은 경우는 항혈소판 작용이 있는지 어떻게 알게 됐냐면, 1970년대에 그린란드의 에스키모인들, 이분들이 지방 섭취가 많고 채소 섭취는 적은데도 불구하고 심혈관 질환이 훨씬 낮은 거예요. 자, 그래서 연구하다가 알게 된 게, 이 에스키모인들이 워낙 연어를 많이 드시잖아요. 그리고 연어에 오메가3가 많이 들어있고, 그래서 오메가3가 혈관 건강과 관련이 굉장히 크구나. 혈관의 항염작용과 관련이 있고, 그리고 항혈소판 작용하고도 관련이 있다는 거를 1970년대부터 연구가 시작돼서 지금까지 이어온 거고, 실제로 오메가3가 혈관을 확장도 시켜주고, 그 다음에 PGI2라는 염증과 관련된 성분을 억제시켜서
혈관에 항염증 작용도 하는데요. 그거 말고도 혈소판이 작용하듯이 이 스럼복산 A2라는 혈소판을 활성화시키는 성분의 억제 작용도 해서 항혈소판 작용을 또 가지고 있다고 해요. 자, 그런데 아스피린만큼 강한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거를 처방전을 가지고 먹는 약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항염, 항혈소판 작용을 두루 가지고 있는 아주 좋은 약이고, 우리 암 환자분들이 다른 약들, 이제 아스피린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지난 시간에 항염증 작용으로 있는 약 중에 이부프로펜이라든지 스타틴이라든지, 자, 이런 약들은 사실 조금 먹기 부담스러운 약인 건 맞거든요. 자, 이랬을 때 우리 환자들한테, 우리 암 환자분들에게 사실은 너무 중요한 약이 오메가3인 것 같아요. 항염, 항혈소판 작용으로 너무 중요한 약이 오메가3고, 그래서 우리가 재발 방지, 그 다음에 전이 억제를 위해서 정말 제대로 복용해야 되는 약이 오메가3라는 게 저도 이제 공부하면 할수록 더 많이 들고 있어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오메가3 너무 중요한데 제대로 된 용량 드시는 분 많지 않다. 그래서 이 오메가3는 한 편을 따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기존에 나와 있는 약들 중에서 어떤 약이 우리한테 가장 흡수율 좋을까, 순도가 높을까, 그 다음에 안전할까, 그 다음에 복용량 어떻게 해야 되나. 자, 이렇게 다음 시간은 구성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항염, 항혈소판, 암세포 성장에, 전이에 굉장히 크게 작용하는 기전이다. 우리 지난 시간과 더불어서요, 나에게 정말 필요한 방식으로 잘 계획해서 종양 미세 환경 꽉 잡고 전이 재발하지 않고요, 암 치료 꼭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암 치유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